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단원 문학 작품의 관점에서 쏟아놓은 일, 엄마 걱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교과서 16쪽에서 17쪽을 여러분들 펴시면 되고요. 자, 지금 교과서 준비하지 않은 학생은 선생님이 20초 줄게요. 지금 빨리 국어 교과서하고 필기도구 준비해서 컴퓨터나 태블릿 PC 앞에 오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 자, 준비됐어요. 자, 그럼 한번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화자의 정서와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 파악하기. 그래서 엄마 걱정을 쌤이랑 쭉 읽으면서 시의 화자의 정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들, 이런 것과 또 화자가 우리한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이것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먼저 기형도 시인의 엄마 걱정이라는 이 시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좀 더 쉽게 이 시를 같이 이해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 작품은요, 유년 시절을 떠올리며 슬픔을 느끼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요. 유년 시절은 어린 시절을 말해요. 자, 특히 1년에서는 시장에 간 엄마를 기다리던 유년 시절의 기억이 담겨 있는데,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때의 상황과 감정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유년 시절에 엄마를 기다리던 그 마음이 비유법으로 더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연에서는 이제 어른이 됐어요. 시 화자가 현재로 돌아와서 어른이 된 화자가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끼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연을 통해서 유년 시절의 기억이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다 잊혀지진 않아요. 특히 행복했던 기억도 있지만 많이 슬펐거나 아팠거나 이런 기억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시를 통해서 우리는 또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기억이 성인이 된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을 잘 보내야 되겠죠. 자, 교과서 16쪽 엄마 걱정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기형도. 자, 시인까지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엄마 걱정 기형도.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를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잘했어요. 좀 슬픔이 느껴지나요? 이 시를 읽으면 그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선생님도 어린 시절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요. 선생님도 이런 시적 상황과 비슷하게 혼자서 집을 보면서 무서워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이 시를 한번 자세히 이해해 보도록 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은 볼펜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교과서 16쪽 1년을 바라보면서 메모를 해야 돼요. 국어 공부는 이렇게 전체적인 작품의 주제나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자세히 이해를 하면서 그
시인이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에 더 가깝게 우리가 다가갈 수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빨간색 볼펜이나 파란색 볼펜, 아니 여러분들 분홍색, 초록색, 검정색이 아닌 것이 좋아요. 그 볼펜을 준비하고 교과서를 가지고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메모하면 됩니다. 자, 1년부터 선생님이 작품을 자세히 분석해 줄게요. 자, 1년 보세요.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자, 여기서 열무 30단의 밑줄을 그어야 돼요. 열무 한 단도 꽤 무겁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마트에서 열무 한 단을 사봤어요. 그리고 머리 이어봤거든요. 상당히 무겁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의 화자의 엄마는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가세요. 자, 여기서 시 화자의 엄마는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살고 계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메모. 엄마의 고단한 삶을 보여준다. 짧게 메모하면 되겠죠? 자,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자, 해가 시들었어요. 해는 지는 거지 시드는 거 아니죠. 보통 우리가 시들었다라고 말한다면 이 시에서는 열무가 시들겠죠. 그리고 식물들이 시들죠. 그래서 해는 진지 오래 이렇게 표현할 것을 열무와 관련지어서 해가 무생명체인데 시든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비유법이 쓰였다. 그럼 비유법 중에 무엇이냐? 이제 곰곰이 생각하면 화류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생명체를 생명체처럼 비유하는 것을 활유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해는 시든지 오래 해가 졌다라는 것을 열무와 관련지어서 멋지게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안 오시네라는 이 구절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안 오시네가 바로 다음에 또 나와요. 엄마 안 오시네. 이렇게 또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바로 뒤에는 안 들리네. 이렇게 또 비슷한 구절도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구절은 아주 조금 중요한데요. 비슷한 표현이 뒤에 두 번 더 반복이 된다. 이렇게 비슷한 표현을 반복해서 얻는 효과가 무엇이냐면 아무리 기다려도 엄마가 오지 않은 상황, 그리고 그 속에서 더 외롭고 쓸쓸한 시 화자의 마음, 나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자, 써보세요. 자, 아직 메모 안 했죠? 선생님 영상은 다시 보기가 된다라는 거 아주 좋죠? 자, 다시 보기 위해서 꼭 써놓도록 하세요. 자, 안 오시네라는 말은 그 뒤에 비슷하게 두 번 더 반복되는데 왜 두 번 더 반복했느냐? 그것은 아무리 기다려도 엄마가 오지 않은 상황, 그 속에서 시의 화자가 더욱더 외롭고 쓸쓸하다라는 그런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서 안 오시네, 안 오시네, 안 들리네 이렇게 반복하고 있다. 자, 1년 그 다음 볼까요?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그 뒤에 안 들리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럼 여기 밑줄 그어야 돼요.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자, 찬밥 동그라미하고 찬밥은 식어버린 밥이잖아요. 이 찬밥이라는 것은 외롭고 쓸쓸한 나의 처지를 비유한 보조관념이에요. 나는 찬밥처럼 외롭다, 쓸쓸하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관념은 나고요. 찬밥은 보조관념인데 보조관념에 뭐뭐처럼 뭐뭐같이 이런 연결어가 붙어 있을 때 직접 비유한 직유법이다 라고 1학년 때 배웠어요. 그래서 나는 찬밥처럼 뭐뭐처럼 나는 찬밥처럼 직유법이에요. 그래서 그럼 왜 찬밥에 비유했느냐? 외롭고 쓸쓸한 나의 처지가 식어버린 찬밥. 여러분들 더운 밥 먹고 싶지, 따뜻한 밥 먹고 싶지, 찬밥 먹기 싫죠. 찬밥은 소화도 안 되고 차갑고. 그래서 우리가 찬밥이라고 했을 때는 남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외로운 존재일 때 찬밥 취급당했다. 이런 말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직유법이 쓰인 이 구절
꼭 알아두세요.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자, 그 다음에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타박타박은 의성어예요. 그런데 엄마의 발소리를 직유법으로 배춧잎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엄마의 발소리를 배춧잎에 비유한 것은 배춧잎의 특성이 어때요? 이렇게 축 처져 있죠. 이렇게 배춧잎이 축 처져 있죠. 축 처져 있고 탁 쳤을 때 척척 이런 소리가 나죠. 배춧잎은 경쾌한 소리가 안 날 거예요. 넓기 때문에 척척 이렇게 약간 처진 듯한 소리, 타박타박 이런 그 지쳐 있는 엄마의 발소리가 배춧잎 같다라고 직유법으로. 자, 엄마의 발소리가 원관념이고 배춧잎은 보조관념이에요. 원관념을 보조관념에 빗댄 비유법이 쓰였는데 비유법 중에서도 뭐뭐 같은이라는 그런 연결어가 쓰여져 있죠. 그래서 직유법이라고요. 직접 비유했다. 그래서 직유법.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엄마가 힘든 그런 일을 하고 피곤해 하신다. 지쳐 있다라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열무 30단을 날이 저물도록 시장에 서서 팔았겠죠. 그리고 돌아오는 그 발소리는 매우 피곤하고 지쳐 있어요. 그래서 엄마의 발소리를 배춧잎 같은 발소리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그 발소리가 안 들려요. 아직 안 오시고 있어요. 어둡고 무서워. 자, 어둡고 무서워 밑줄 그어야 되겠죠. 엄마를 기다리는 나의 정서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구절이죠. 날은 어둡고 무서워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금간 창틈으로 빗소리도 고요히 들려요. 더 무섭겠죠? 여러분들 혼자서 집에 있는데 무서워요? 그런데 비가 와서 빗소리가 들려요. 그럼 더 무섭겠죠? 큰일 났네요. 자, 금간 창틈 여기다 밑줄 그으세요. 창틈이 금이 가 있다라는 것은 이 시의 화자인 나의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또 보여줘요. 엄마가 열무 30단을 시장에 가서 팔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도 어려운 거죠. 그것을 뒷받침하는 그래서 금간창틈이라는 것도 역시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집에서 살고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고요히 빗소리. 이 빗소리는 나의 외로움이나 무서움을 고조시킨다. 고요히 빗소리가 들릴 때 더 엄마를 기다리고 더 외로움을 느끼죠. 그래서 빗소리라는 것은 우리가 시에서 심상,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느낌을 우리가 심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소리로 청각적인 요소로 느껴질 때 우리가 청각적 심상이라고 한다고 1학년 때 배웠죠. 그래서 고요히 빗소리. 이것은 우리가 귀로 들려지는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고요히 빗소리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자, 눈 감으세요. 고요히 빗소리.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청각적인 것이 떠오르죠. 이게 바로 청각적 심상이에요. 그래서 청각적 심상이 느껴진다.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해요. 빈 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나의 외로움과 슬픔이 아주 잘 느껴집니다. 외롭고 슬퍼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1년이 끝나는데요. 1년의 중심 내용은 나의 유년 시절은 가난하고 외로웠다. 안타깝죠. 그래서 시의 화자인 나의 어린 시절은 가난했다. 그리고 외로웠다. 라는 게 중심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연으로 넘어가요. 이연은 삼행으로만 되어 있네요.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위모. 자, 아주 먼 옛날. 여기 밑줄 그으세요. 아주 먼 옛날은 1년에서 엄마를 기다렸던 그 시간에서 시간이 많이 흘렀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되었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구절이에요. 자, 메모하세요. 화자가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어른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엄마를 기다렸던 훌쩍거리면서 슬퍼하면서 외로워하면서 엄마를 기다렸던 그 시절에서 아주 시간이 많이 흘렀다. 그러면 그 어린아이는
어른이 됐겠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자,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한다. 아직도 나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슬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어렸을 때 슬픈 기억이 남아있다면, 지금 그 시절을 다시 떠올린다면 또 마음이 슬퍼져요. 자, 아직도 시 화자는 유년 시절을 떠올리면 마음이 아프다, 슬프다, 안타깝다,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 그 시절, 내 어린 시절, 유년의 윗목, 이거 밑줄 그어야 되겠죠. 자, 유년의 윗목이라는 것은 은유법이다. 내 어린 시절은 윗목이다. A는 B이다 라고 원관념을 보조관념에 1:1 대응 형식으로 비유하는 표현법을 은유법이라고 해요. 연결어가 없어요. 뭐뭐처럼 뭐뭐같이 이런 연결어 없이 내 유년은 윗목이었다. 윗목이 무엇이냐? 외롭고 힘들었던 차가운 방바닥과 같은 그런 시절이었다. 그래서 외롭고 힘들었던 내 어린 시절을 윗목에 빗대어 표현한 은유법이다. 자, 그러면 이연의 중심 내용은 뭘까요? 어른이 돼서 유년 시절을 떠올리면서 슬픔을 느낀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메모하세요. 이연에서는 내가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어린 시절을 유년 시절이라고 하죠. 여기 유년이라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유년이라는 단어를 써보세요. 유년 시절을 떠올리며 슬픔을 느끼는 나. 자, 그러면 우리가 작품을 메모하면서 쭉 이렇게 자세히 공부해 봤는데요. 그러면 중요한 시구를 다시 한번 선생님이 짚어줄게요. 자, 1년의 삼행, 해는 시든지 오래. 자, 이거는 어떤 표현이라고 했죠? 해는 시들 수 없어요. 근데 열무처럼 시들었다고 비유법으로 표현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해가 시들었다라는 것은 엄마가 이고 간 열무가 보통 시들죠. 식물이 열무와 관련지어서 표현한 비유법이다. 그리고 시간적 흐름을 나타내요. 밤이 되었다. 밤이 되었고 또 엄마가 시장에 가신 지 오래되었다라는 거죠. 밤에 되어도 엄마가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메모했어요? 또 중요한 식구가 1년 마지막 행이에요. 마지막 행이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행을 보세요. 마지막에서 두 번째 행, 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자, 이 시구는 금간 창틈에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했어요? 그렇죠. 나의 시적 화자의 가정 형편이 어려웠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금간 찬틈으로 빗소리가 고요히 들려요. 그것은 나의 외로움을 고조시키고 있다. 날이 어두워졌는데 비까지 내린다라는 것은 나의 외로움과 무서움을 더 고조시킨다고 했죠. 이연의 삼행을 보세요.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그런 행일 수도 있어요. 내 유년의 윗목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것은 외롭고 힘들었던, 외롭고 슬펐고 무서웠던 그 유년 시절을 우리가 방에서 아랫목보다 훨씬 차가운 공간인 윗목에 빗대었다. 윗목은 차갑고 춥잖아요. 그만큼 내 유년 시절도 춥고 외롭고 힘들었다. 그래서 나에게 유년 시절이 차갑고 시린 느낌을 주는 시절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이렇게 화살표로. 그래서 이런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게요. 화자의 상황을 시간과 정서, 그때 나타난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먼저 1년을 볼까요? 자, 1년은 시간이 언젠가요?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골라보세요. 그렇죠. 과거죠. 1년의 시간은 과거였어요. 어린 시절. 그때 나의 상황은 어땠나요? 어린 나는 혼자 집에서 시장에 가신 엄마를 기다리고 있다. 그때 어린 나는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요. 외롭다. 슬프다.
무섭다, 쓸쓸하다. 자, 그러면 이연을 볼까요? 이연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 그렇죠. 현재예요. 현재. 현재 나는 어떤 상황이에요? 성인이 되었어요. 그렇죠. 어른이 되어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고 있다. 회상하고 있다. 자, 이때 어른이 된 나의 정서는 어때요? 행복해요? 기뻐요? 아니에요. 슬퍼요.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아직도 눈시울이 뜨거워진다라고 했어요. 슬프다. 어른이 되어서 어린 시절을 회상하니까 또 슬프고 그 어렸던 내가 안타까워요. 나지만 안타까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시간과 상황과 그때 나타나는 감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총정리해 볼까요? 자, 이 작품은 엄마 걱정은 어떤 갈래, 어떤 글일까요? 현대시예요. 현대에 쓰여진 시, 현대시. 그러면 중심 소재는 뭘까요? 유년 시절의 기억이죠. 그러면 이 시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주제예요. 이 시인은 유년 시절이 어떻다라고 우리한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슬펐다, 외로웠다. 유년 시절을 떠올리며 느끼는 슬픔. 외로웠던 유년 시절을 떠올리며 느끼는 슬픔이 이 시의 주제예요. 그래서 시의 주제라는 것은 시인이 우리한테 말하고 싶은 메시지거든요.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영도라는 시인은 우리한테 이 시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었냐면 나의 유년 시절은 외로웠고 슬펐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주제예요. 자, 그러면 이 시 특징은 화자가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쓰여져 있어요. 화자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비유법을 써서 화자의 정서를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자, 이 시는 몇 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맞아요. 2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1년에서는 가난하고 외로웠던 나의 유년 시절, 아까 메모했죠? 2년에서는 그 유년 시절을 떠올리며 슬픔을 느끼는 어른이 된 나.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시의 화자는 누구라고요? 나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어른이 된 나. 자, 이 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외롭고 쓸쓸했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어요. 시 화자가. 이 시의 화자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는데 그 어린 시절은 외롭고 쓸쓸하고 슬펐다. 자, 어떤 정서가 느껴져요? 그렇죠. 외롭고 슬프고 또 무섭다. 혼자 집에 있으니까 외롭고 슬프고 무서움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 시인에 대한 소개를 해줄게요. 자, 이 시를 쓴 기영도 시인은 1960년에 태어나셔서 1989년에 돌아가셔요. 시인이시고요. 그리고 특히 이 기영도 시인은 어린 시절의 기억이나 도시인들의 삶을 표현한 아주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시를 많이 썼대요. 그리고 이 기영도 시인은 입속의 검은 잎이라는 유고시집을 남기셨고요. 기영도 전집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한번 도서관에서 찾아서 읽어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 엄마 걱정과 비슷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시를 한번 선생님이 시와 노래를 소개할 테니까 한번 읽어보게요. 자, 우리나라 유명한 시인이죠. 저항 시인으로 유명한 윤동주 시인 1940년대에 활동하셨어요. 자, 햇빛 바람이라는 시를 한번 읽어봅시다. 손가락에 침 발라 쏙쏙쏙 장애가는 엄마 내다버려 문풍지를 쏙쏙쏙 아침에 햇빛이 반짝 손가락에 침 발라 쏙쏙쏙 장애 가신 엄마 돌아오나 문풍지를 쏙쏙쏙 저녁바람이 솔솔
엄마를 기다리는 마음이 담겨 있죠. 문풍지라는 것은 옛날 그 한옥에서 문 틈으로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덧바는 그 종이를 문풍지라고 해요. 자, 여기 보면 장에 가신 엄마 돌아오나 기다리고 있는 어린아이의 그 마음이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금방 배운 엄마 걱정처럼 엄마를 기다리는 상황이 담겨 있는 윤동주 시인의 햇빛바람이라는 시였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노래 자이언티라는 가수가 부른 양화대교라는 그 노래인데, 여러분들 남학생들 랩 좋아하면 랩으로 읽어도 되고 랩을 할 줄 모르면 그냥 읽어도 돼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노래도 돼요. 자, 시작. 우리 집에는 매일 나 홀로 있었지.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어디냐고 여쭤보면 항상 양화대교. 아침이면 머리맡에 놓인 별사탕의 라면 땅에 새벽마다 퇴근하신 아버지, 주머니를 기다리던 어린 날의 나를 기억하네. 엄마, 아빠, 두 누나, 나는 막둥이, 귀염둥이. 그날의 나를 기억하네, 기억하네. 자, 여기도 엄마 걱정하고 비슷한 그런 구절들이 나오죠. 우리 집에는 매일 나 홀로 있었지. 그날의 나를 기억하네, 기억하네. 외로웠던 유년 시절을 회상하고 있어요. 엄마 걱정하고 비슷한 부분이죠. 이렇게 우리가 기영도 시인의 엄마 걱정과 비슷한 또 시와 노래를 찾아봤어요. 자, 여러분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